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발효 중이던 국가 비상사태가 3년 만에 공식 해제됐습니다. 워싱턴 DC의 한 장례식장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교실에서 교사에게 총격을 가한 6살 어린이의 엄마가 총기 관리 부실을 이유로 중범 기소될 전망입니다. LA에 거주하는 한인 고등학생이 무려 10곳의 명문 대학에 합격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달부터 LA 카운티의 퇴거 유예 조치가 종료되면서 임대료가 밀린 세입자들의 강제 퇴거 절차가 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8%로 기존 전망치보다 0.1%포인트 하향 조정했습니다. 한보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세계 경제가 2.8% 성장하는 데 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1월 전망치에서 0.1%포인트 하향 조정했습니다. IMF는 우선 여전히 높은 물가 상승률을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의 가장 큰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식품과 에너지 가격의 인하로 전체적으로 물가 상승폭이 줄고는 있지만 식품과 에너지를 뺀 근원 물가는 아직 정점에 이르지 못했다며 물가 상승 압력이 여전하다고 했습니다. 여기에다 최근 1년간 이뤄진 각국 중앙은행의 급격한 긴축이 갖고 온 금융 불안 문제도 심각한 경기 하방 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More worrisome are the side effects that the sharp policy tightening of the last 12 months is starting to have on the financial sector. And the recent banking turbulence in the United States illustrate instead that significant vulnerabilities do exist both among banks and non-bank financial institutions. 그러면서 금융 부분에서 위기가 현실화되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이 1%에 그칠 거라는 15% 가능성의 최악의 시나리오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제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은 세계 경제는 지난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나은 상황으로 가고 있다며 세계 경제 전망은 꽤 밝다고 했습니다. IMF 전망에 대한 일종의 반박성 발언으로 풀이되는데 IMF가 우려한 은행 시스템 불안에도 선을 그었습니다. 미국 은행 시스템은 여전히 강력하고 견고하며 세계 금융 시스템 역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탄력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That basic picture has remained largely unchanged. Global growth projections remain higher than they were in the fall. IMF는 금융부문 불확실성을 우려하면서도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1.6%로 오히려 기존 전망치보다 0.2%포인트 상향 조정했습니다. 한국은 1.5%로 0.2%포인트 낮춰 잡았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미국을 방문한 국가안보실 김태효 1차장이 도감청 의혹과 관련해 미국 측의 악의적 정황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기현 기자입니다. 한미 정상회담 막판 조율을 위해 워싱턴 DC를 찾은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먼저 미국 측이 유출된 기밀 문서의 한국 관련 부분 조작을 확인했다고 재차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측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진상 규명에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한미 동맹의 한 축인 미국이 나쁜 뜻을 품은 정황은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현재 이 문제는 많은 부분 제3자가 개입이 돼 있기 때문에 동맹국인 미국이 우리에게 어떤 악의를 가지고 했다는 정황은 지금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 차장은 앞서 미국 측 기밀문서 유출로 한국 정부 관계자 도감청 의혹이 불거진 데 대해 공개된 정보 상당수가 위조됐다며 문건에 나온 대화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다만 어떤 대화가 조작됐느냐는 물음엔 구체적으로 묻지 말라거나 추가 질문엔 말 허리를 자르고 주제 변경을 요구하는 등 답변 대신 공세를 폈습니다. 김성환 실장 대화가 조작됐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라는 얘기인가요? 그 얘기는 구체적으로 묻지 마시죠. 미국 같은 경우에 같은 주제로 물어보시려면 전 떠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와 관련해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사안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밝혀 진상규명 장기화를 예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발효 중이던 국가 비상사태가 공식 해제됐습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 해제를 선언하는 결의안에 서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2020년 3월 국가 비상사태가 발효된 지 3년여 만의 일입니다. 당초 5월 11일이 비상사태 종료 시점이었지만 대통령의 서명으로 한 달 정도 앞당겨졌습니다. 연방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코로나 검사와 백신 접종을 위해 사용되던 예산 투입이 중단됩니다. 코로나 검사와 백신 접종은 각 지역 보건국 재량에 따라 무료 검사가 가능하지만 극빈층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백악관은 비상사태는 종료됐지만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변종 바이러스에 대비하기 위해 백신 연구는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연구에는 최소 50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장례식장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보도에 박시몬 기자입니다. 총에 맞아 숨진 20대 남성의 장례식장에서 또다시 총격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3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오늘 낮 12시쯤 워싱턴 DC의 한 장례식장에서 식이 끝난 직후 여러 발의 총성이 울렸습니다. 누군가 조문을 마치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총을 쏜 것입니다. 인근에 있던 경찰들이 총소리를 듣고 현장으로 출동했으나 이미 4명이 총에 맞은 후였습니다. 유가족들은 장례식이 시작되기 전 지역 경찰서에 경관을 배치해 줄 것을 요구했고 경찰은 장례식이 진행되는 동안 현장에 있었지만 용의자를 검거하지는 못했습니다. 경찰은 장례식장에 있던 다수의 조문객들이 표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펜실베니아에서는 이른 아침 도넛을 기다리던 여성이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오늘 아침 7시 40분쯤 35세의 레이첼 킹은 몽고메리 카운티의 한 도넛샵 드라이브 스루 라인으로 차선을 변경한 직후 여러 발의 총격을 받았습니다. 용의자는 드라이브 스루에서 가까운 거리에 주차한 뒤 걸어가 피해 여성이 앉아있는 운전석으로 다가가 총격을 가하고 달아났습니다. 당시 총격을 받은 차량 안에는 11살의 피해자 아들이 뒷좌석에 타고 있었으나 다행히 총에 맞지는 않았습니다. 살해된 여성은 인근 초등학교 교사로 알려졌으며 총격 당시 아들을 바이올린 학원에 데려다 주던 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의도된 살인사건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KBS 뉴스 박수mon입니다. 교실에서 교사에게 총격을 가한 6살 어린이의 어머니가 중범죄 혐의로 기소될 전망입니다. 총기 관리에 부실했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버지니아주 뉴포트 뉴스 법원 대배심은 교사에게 총격을 가한 6살 어린이의 엄마에 대해 아동보호 태만과 총기 보관 실패 등 여러 건의 중범죄 혐의로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총기를 함부로 방치해 아이를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했다는 것입니다. 미성년 자녀의 신분 노출 우려로 25살 엄마의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문제의 권총은 엄마가 합법적으로 구입한 뒤 옷장위 맨 위 선반에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버지니아주법은 총기가 외부로 노출되지 않은 상자에 넣어 관리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중범죄 혐의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한편 피해 여교사는 학교 당국을 상대로 안전관리 소홀과 총기 휴대 신고가 있었음에도 이를 묵살한 책임을 물어 4천만 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인 학생이 명문대 10곳의 합격 통지를 받아 화제입니다. KBTV 김용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세현 군은 요바린다 고등학교의 졸업을 앞두며 행복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는 얼마 전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콜롬비아, 스탠포드, UCLA, UC 버클리, UC 어바인, UC 산타바바라, UC 샌디에고 대학에 동시 합격했습니다. 김 군은 자신이 수학을 사랑하는 만큼 다른 이들도 수학을 좋아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는 취지로 절대치 수학 경연 대회를 설립했습니다. 절대치 수학 경연 대회는 캘리포니아 주에서 처음 개최되어 현재 애리조나, 텍사스, 오하이오, 뉴욕 등 11개 주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Yes, so my hope career-wise is to either become a math professor because I've seen how much my professors have influenced me, and I would love to continue doing research and hopefully improve the world with mathematics. 김 군의 학교 생활은 독특했습니다.
요바린다 외에도 파크뷰 학교에서 수업을 병행했는데 두 학교 모두 학생에게 여가 시간을 주는 것을 중요시하는 시스템 덕분에 자신의 관심사를 탐구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었다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 시간을 이용해 체스, 농구, 독서와 수학 관련 연구 등을 하며 수학을 좋아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덧붙였습니다. You're going into high school, then I would say to branch out because if you don't know like exactly what you like to do yet or what you're really interested in and you haven't honed that yet, then it's good to just try a billion different things. For instance, I really thought that I would go into biology when I started, but since I branched out into math, that's when I found that I also like mathematics. 한편 김군은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다며 한국 음식과 K-팝 음악을 좋아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조부모님의 영향이 컸다며 그들이 한국 음식도 맛보여주시고 전통 문화도 체험시켜주신 것에 감사함을 전했습니다. KBTV 뉴스 김용성입니다. LA 시의회가 10지구 시의원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직 헤더 헛 시의원 직무대행은 내년 선거까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됩니다. 김경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LA시 의회는 오늘 표결에서 찬성 11표 대 반대 1표로 헤더 시의원 대행을 LA시 의원으로 재임명했습니다. 시의회는 선거를 하지 않는 이유로 보궐선거 예비선거 준비까지 6개월 정도 걸리고 결선은 12월쯤 진행되는데 내년 3월 선거가 있어 3개월 정도 짧은 시간 일할 시의원을 뽑는 보궐선거에 $800만 달러의 세금을 사용하는 것은 아깝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10지구 시의원에 출마한 한인 그레이스 유 후보는 LA시 예산이 $110억 달러인데 $800만 달러가 아깝다고 한 LA시 의회의 결정은 이해할 수 없지만 시의회 결정을 번복할 수 없기 때문에 내년 선거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로드리게스 시의원한테 참 감사해요. 이분은 이거는 옳지 않다. 그거를 반대한 사람이에요. 그 헤더 하트 그 자리 희망이 있고 이거 2024년 3월 선거인데 예비 선거에서 잘해갖고 끝내고 싶습니다. LA 한인사회도 이번 LA 시의회 결정에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10지구 시의원 공석으로 여러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한인과 히스패닉 등 지역사회가 연합해 보궐선거의 필요성과 더 좋은 후보, 절차를 제시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었지만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는 10지구의 시의원은 앞으로 20개월은 헤더 헛이라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한인사회에서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어프로치를 해주시고요. 좀 기대가 높다는 것을 알려줘야지만 좀 많은 것들을 좀 저희가 받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0지구 거주 한인들은 LA시 의회 결정에 아쉬움은 남지만 지역 주민들이 내년 3월 선거 참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선거 참여 운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LA 카운티 퇴거 유예 조치가 종료되며 주택 임대료가 밀린 세입자들을 강제 퇴거시키기 위한 법적 절차가 늘고 있습니다. 퇴거 소송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주택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은 세입자를 보호해주는 법적 보호기간이 종료된 데 따른 것입니다. 퇴거 방지 유예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세입자들은 퇴거를 피하기 위해 매월 임대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퇴거 통보를 받은 경우 5일 이내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며 소명 기간을 놓친 경우 즉시 퇴거 소송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팬데믹 기간 밀린 임대료 역시 납부 대상에 속합니다. 지난 2020년 3월 1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 미납된 요금은 오는 8월 1일까지 내야 하고 2021년 10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미납된 임대료는 내년 2월 1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지역별로 퇴거 절차에 대한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만큼 퇴거 위기에 직면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청소년 약물 중독을 막기 위한 법안이 주의회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윤범수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15살의 멜라니 양은 호기심에 한 남학생으로부터 받은 환각성 진통제를 학교 화장실에서 친구와 함께 복용한 뒤 쓰러졌습니다. 친구는 의식을 되찾았지만 멜라니 양은 끝내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사인은 알약에 함유돼 있던 Con muchas ganas de estudiar, todo el tiempo era muy feliz
ella tenía sus sueños. El sueño de ella era irse al army. 현재 멜라니 양의 가족은 학교와 교육부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Potential overdoses, 13 prior within 5 years. Since Melanie has died, we've seen possibly 10 since that time. Calls for ambulances at Bernstein High School. What is the district doing? 18세에서 24세 사이 젊은이들의 사망 원인 5건 중 1건인 약물 오남용은 이제 미성년자들에게까지 확산되며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됐습니다. 이에 캘리포니아 주의회에선 멜라니 양의 죽음을 계기로 관련 법 제정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데이빗 콜티스 주 상원의원이 발의한 법안 SB10, 이른바 멜라니법은 학생들의 교내 약물 문제에 대해서 학교와 교육부가 적극 개입하도록 책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각 학교마다 해독제인 나르칸을 상시 비치해둘 것과 정기적으로 학생과 부모들을 대상으로 약물 중독의 위험성을 알리는 예방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Yo no quiero que otro padre de familia pase lo que yo estoy pasando. Y con esta nueva ley 멜라니 법안은 내일 오후 캘리포니아주 상원 보건위원회에서 첫 심의가 시작되는 가운데 멜라니 양의 가족들과 변호인단은 내일 세크라멘토로 날아가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호소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높아진 물가에 성인 자녀를 둔 부모의 절반 가까이 자식들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온라인 정보업체 세이빙즈닷컴 조사 결과 18세 이상 성인 자녀를 둔 부모의 45%가 자녀들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하고 있으며 금액은 월 평균 $1,400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정 전문가들은 수년간 이어진 물가 상승분을 자녀들의 수입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은퇴 시기가 10년 이하인 부모가 자녀에게 지원하는 돈은 월 평균 $2,000가 넘는 반면 노후 자금으로는 매달 $600를 저축하는 데 그쳤습니다. 재정 전문가들은 성인 자녀를 지원한 부모의 70%가 은퇴 자금에 손을 댄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노후 대비를 위해 개개인의 재정 상황을 면밀히 검토한 뒤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2032년까지 판매되는 신차의 67%를 전기차로 대체하는 정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뉴욕타임즈는 복수의 당국자를 인용해 환경보호청 EPA가 내일 이 같은 내용의 탄소 배출 규제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규제안은 총 판매 차량의 배출가스 한도를 엄격히 제한해 사실상 2032년까지 전체 차량의 3분의 1을 전기차로 채우는 것을 강제하는 방식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기준 국내에서 판매된 신차 가운데 전기차 비중이 5.8%에 불과한 것과 비교하면 10년 만에 10배 이상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온라인상에 유출된 문건에 북한의 핵전력에 관한 사항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관련 평가 내용도 담겼습니다. 김양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월 북한은 인민군 창건 75년을 기념해 대규모 열병식을 진행했습니다. 미국 전역을 사정권으로 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7형 10여 대도 공개했습니다. 행사 마지막에 등장한 미사일은 고체 연료 엔진을 사용하는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추정됐습니다. KBS 취재 결과 이번에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 문건엔 미 정보기관이 이 무기들을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담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목에는 미국을 겨냥한 ICBM 위협은 과장된 것 같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 북한이 전례 없는 숫자의 ICBM급 발사대를 공개했다면서도 대부분 운용 불가한 시스템, 즉 모형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담겼습니다. 북한이 실제 보유 전력보다 더 큰 미사일 전력을 과시하기 위해 모형 무기들을 열병식에서 행진시켰고, 이는 미국에게 북한의 핵 위협이 성숙해졌음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라고 봤습니다. 의구심은 국내에서도 제기됐었습니다. 그거 어떻게 완성도가 어느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까? 완성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유출된 것으로 보이는 이 문건에서 그리고 다음 문장이 잘린 채 캡처됐다며 연결된 문건이 추가로 더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워싱턴 포스트는 북한의 미사일 시험 등 핵무기 프로그램 관련 최근 정보도 기밀 문건에 들어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우크라이나 지원 관련 미국이 동맹국인 한국의 안보실 대화를 도청한 듯한 내용과 북한 관련 정보 보고가 나란히 유출된 것에 대해 미국의 정보 수집은 적국과 동맹국을 넘나든다고 꼬집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평화음악회가 LA 월트 디즈니 콘서트홀에서 개최됩니다. 세계적인 지휘자 금난세 씨와 성남 시립교향악단 70명이 함께하는 이번 음악회는 한반도의 평화를 기원하고 한미동맹을 다짐하는 차원에서 준비됐습니다. 특히 이번 음악회는 한국전 참전용사 300여 명이 함께 자리를 빛내게 됩니다. 연습도 많이 하셨고 또 프로그램 자체가 칼맨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서울에서 호응도가 좋았던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금난세 선생 음악회도 즐기시고 또 우리 한미 관계가 더욱 공고히 되도록 교포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동참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서울대학교 동창회와 ROTC 남가주 동지회 등이 후원하는 이번 음악회는 무료로 진행되며 후원 수익금은 한미동맹재단과 미국 전우회 측에 전달됩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